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생명안전 기본법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고 원인과 대응의 문제점을 조사 개선하여 유사 문제의 재발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59명, 세월호 참사 304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 1825명이 목숨을 잃었고,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한익스프레스 물류 창고 화재 등 대형 재난도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참사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안전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참사를 겪은 우리 모두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이유로 지속되는 재난참사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안전권, 피해자의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독립적 조사기구,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권,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은 내 아이,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모두입니다. 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의 생명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안하면서 냈던 기고문에서 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참사들은 계속된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이 사회에서 안전한 세상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저희의 마음을 오늘도 전해봅니다. 첫 번째 곡으로 가호의 시작을 들으면서 힘차게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오마이뉴스 12월 3일 기사 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죄 대법원 판결 및 판결 몇 가지 의문점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대법원은 책임져야 할 해경 지휘부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지휘부가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들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지휘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법이 직접적 과실에만 책임을 물어본 탓에 사전 예방 시스템의 미비와 불완전한 작동에 책임져야 할 조직의 최고 책임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대법원 판결 최정학 교수님이 비평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사상에 대한 김석균 당시 해경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되었어요. 다만 김문홍 목포서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 작성 및 행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그리고 조현곤 목포서장 목포서 상황 담당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네, 대법원은 원심, 즉 제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제2심은 제1심의 판결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2021년 2월 15일 이루어진 제1심 판결에서 이미 그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이러한 결과 해경지휘부 전원에 대한 무죄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사건의 사회적 무게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법 감정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죄 판단에 대한 법원의 설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경찰에게는 해양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구조할 엄격한 법령상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구조 활동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를 사후적 판단에 기대어 형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이러한 판단에 대한 모든 쟁점을 상세히 검토해 볼 수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어처구니 없는 해경의 구조 활동, 지휘부는 몰랐다.
맨 먼저 법원도 인정하고 있듯이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완벽한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에 2가지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재난에 대해 신고가 경찰에 최초로 접수된 당일 9시경부터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했다고 판단된 9시 50분까지 해경과 세월호 사이에 교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관련 법령이나 재난대응 매뉴얼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극박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상황일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상황 파악의 부족에 해경 각 단위, 중앙, 광역, 지역의 구조 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한 구조 세력들 사이의 원활하지 못했던 통신이 더해져 지휘부로 하여금 전체적인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시 맨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511 헬기의 보고나 세월호 여객부 직원의 신고, 나아가 진도 VTS의 교신 내용, 그리고 1, 2, 3정의 보고 내용 등에 의해 해경 지휘부가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세월호에 대한 몇 차례 교신의 시도가 있었고 또 이 같은 교신의 미흡이 사건의 결과를 뒤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지휘부로서는 다른 구조자가 충분한 교신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예상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과실을 부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앞으로 효율적인 교신을 위한 기술적 수단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면 평소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통신 체계는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경찰에게 주어진 50분 동안 교신의 미흡으로 끝내 마지막까지 지휘부가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이것은 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현장 상황 몰랐다면 지휘부 책임은 없는 걸까? 비슷한 의무는 해경의 구조 조치, 즉 끝까지 퇴선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일어난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1, 2, 3정 정장 김경일에 대한 앞선 재판에서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즉각적인 퇴선 조치만이 효율적절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같은 책임이 지휘부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위에서 본 대로 이들이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다. 침몰하는 선박과 교신을 하지 않았고 또 일종의 거짓 보고, 구조 도중 김경일은 승조원을 승선시켜서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를 하였다는 점에서 현장에 있던 1, 2, 3정 정장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 말만을 믿고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결국 마지막까지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한 지휘부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위의 통신 문제와 비슷하게 법원은 구조 세력들이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에는 평소 해경에서 대형 선박의 조난 사고에 대비한 교육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하여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이에 필요한 구조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한 물적 인적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역량의 부족과 지휘 시스템의 미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의문들은 혹시 우리의 법이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크게 양보하여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대로 해경지휘부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직접 인정할 수 없다면 현장 구조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어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책임을 규정한 이 법은 그러나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는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본래 형법상 과실의 범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해당 여부가 판단될 뿐이다. 예컨대 제한속도를 지킨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언제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드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지금까지 헌법은 눈에 보이는 과실, 다시 말해 결과의 직접 원인이 된 과실에만 그 책임을 물어왔다. 예컨대 산업재해에 대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나 현장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하기 발전하고 재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이제 이러한 좁은 법리는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특히 중대한 재해의 발생은 감추어진 많은 원인이 반복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사전 예방 시스템의 미비 및 불완전한 작동이 그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안전 체계를 갖추고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해야 할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해양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이 같은 경찰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여되어 있다. 그 거대한 조직을 지휘 감독하는 경찰의 수뇌부는 세월호 참사에 과연 자신의 책임은 다했는가? 또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발생한 시민재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왔는가?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그들에게는 형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묻고 또 물어야 할 문제이다. 네. 지난 저희 종료된 4.3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거기서 국가가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묻지 못했습니다. 면제부를 이들은 이제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과 정말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듯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책무와 임무를 다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사과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고위직 공무원들과 정치인들로 인해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에 미리 알았어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내가 일찍 갔어도 달라진 건 없을 것이라고 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기사를 길게 읽었더니 좀 쉬어가겠습니다. 겨울도 왔으니까 겨울 노래 듣고 올게요. 네, 겨울아이.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난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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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 은정어머님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잠깐 함께했던 단원 FM의 제작팀장 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프로그램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오늘이 벌써 그렇게 네. 되었네요. 27회인데요. 1년을 돌아보는 우리 시간도 가져보고요. 두 분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고 진행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아, 네. 아니, 어리버리하게 시작했는데 벌써 그죠? 1년이라니. 그러니까요.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리버리한데. 아니. 글씨도 제대로 못 읽고 버벅거리고.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첫 방송이 2022년 11일이 첫 방송이었어요. 아, 네. 아우, 요때 우리 1년 저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1일 아, 빼빼로 나눠 먹었어야 되나? 그때 못했네. 이제 윤희와 은정이 얘기를 처음으로 나눴었는데 윤희가 좋아했던 은정이가 좋아했던 노래 함께 들어보고 그때 막 처음이라서 엄청 떠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윤희랑 은정이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그때 이제 어머니들이 그 뒤로 이제 뭐 태민이 어머니도 나오시고 뭐 다른 어머니들 나오실 때 우리 그때 좀 말 못한 게 있었어 막 이렇게 좀 이거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이고. 오늘 뭐 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너무 떨리셔가지고 좀 더 좀 말씀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으신 것 같아서 뭐, 윤희 어머니부터 한번 윤희 얘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윤희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저기 서울의 봄 영화가 영화, 엄청 네. 뜨잖아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애교한테 윤희 동생
혜규한테 혜규야 서울의 봄 영화 좀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본대요. 그래서 왜 우리 어쨌든 옛날에 어떻게 나라가 어땠는지 그렇죠.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봐라 그랬더니 그거 말고 영화 제목을 뭐라 했는데 잃어버렸는데 네. 김혜숙이 나오는 김혜숙 3일 만에 외출인가 맞아요. 네. 3일 만에 외출을 엄마가 이제 영혼이 된 엄마가 딸네 집에 가는 거예요. 맞아 죽어서 네, 맞아요. 죽었는데 본것 같다. 네. 3일 이제 어쨌든 저승에서 맞아요. 3일을 외출을 받아가지고 맞아, 3일 맞아. 동안 외출을 나오는 거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 보라고. 그래서 그 어떡해. 얘기를 듣고 얘가 왜 그런 그걸 보라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중얼중얼 우리 윤희도 3일만 엄마한테 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혜규가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혜규는 안 들리게 속으로 우리 윤희도 3일만 엄마한테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하면서 네. 혜규가 왜 그 영화를 보라고 그러지라는 생각을 나 나름대로 하면서 네. 혜규도 언니를 보고 그걸 싶다. 생각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찌 잊을까요? 그렇죠. 잊을 그랬어요. 수가 없죠. 마음속에 담아 있는 언니의 정말 그렇죠. 나 또 오늘 또 우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뭐 윤희랑 뭐 추억 하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윤희랑은 뭐 아기 때는 정말 많이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크면서 어쨌든 애들이 사춘기 되면서는 잘 안 그렇죠. 따라다니고 잘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못 다녔고 마지막에 어디 놀러 간 건 아니고 쇼핑을 간 게 이제 윤희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어쨌든 옷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쇼핑 갔던 그게 마지막 쇼핑이었고 그래서 새 옷들과 아빠가 사준 새 운동화를 신고 네 그렇게 떠난 게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그렇죠. 네, 너무 속상해. 근데 이 부분을 음. 준비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다음번에 다다음번에 나오실 그 회원조지 변호사님 상준 어머니를 이제 미리 이제 섭외 요청을 하시면서 자기는 상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말씀드리면서 대본을 쓰면서도 두 분은 괜찮으신가라는 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은정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나는 우리 은정이 얘기할 때가 제일 그래도 조금 우리 은정이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리고 저 이제 은정 어머니 예전에 퀼트 작품 하셨을 때 네. 왜 1층에는 미용실이고 2층에 은정이 그 뭐였죠? 그 약국. 약국 맞다 약국 네. 예, 2층이 미용실 1층 약국이었나 하여튼 네. 그 작품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걸 왜 생각하고 만들게 됐는지 은정이 어떤 면에 대해서 우리 은정이가 이제 제가 미용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내 엄마 꿈이 뭐였어? 그래서 나는 엄마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었더니 엄마 내가 그 꿈을 이뤄줄게. 그럼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더니만 약사가 되고 싶다고 또 바뀌더라고. 약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가 엄마 집을 지어서 3층 집을 지어서 1층에는 한쪽은 미용실하고 한쪽에는 약국을 차리재요. 그리고 2층은 자기 집 2층은 엄마 집, 3층은 자기가 젊으니까 자기 집 해갖고 한 건물에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런 큐트 작품을 했었고요.
지금 또 이렇게 눈이 내리고 할 때면은 우리 집 뒤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산에 이렇게 비탈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아니 눈이 오면은 우리 은정이 친구들하고 같이 뒷산에서 막 그 비닐푸드에 있잖아요. 비료푸드에. 비료 들어있는 그거를 반 잘라갖고 그걸 타고 내려오면서 엄마 하고 불렀었던 겨울마다. 그게 참 겨울만 오고 눈만 오면 그게 생각 많이 나요.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해주시니까 제가 막 제 눈에 은정이가 뭐 제 눈에 윤희가 이렇게 막 아른거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죠. 이제는 보고 싶으면 사진을 보면 되는데 네. 이제 자꾸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목소리가 자꾸 멀어지는 메아리가 돼가고 또 우리 은정이가 항상 그 애교 부리는 게 있었어요. 뭐 자기가 뭐 필요하거나 내가 뭐 잘해주면 그렇죠. 엄마이 하는 그런 애교 그런 애교로 사진을 네 카트 찍어놓은 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이렇게 듣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직접 만나고 싶어 직접 대면하면서 그 애교를 좀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님들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머 많이 찍으려고 노력해요. 맞아요. 많이 찍어놓고 어머니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이 가장 예쁘고 지금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러죠? 이번에 그 재난 아까 얘기했지만은 솔직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은 안 생기라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내가 아무리 단돌이 해도 안 되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막 잘 찍어놓으려고 하는 편이라서 조금 더 그때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니라는 좀 안타까움도 듭니다. 저희도 은정이 얘기, 윤희 얘기 아니 윤희 사진 뭐 비디오 뭐 이런 거 많이 찍어놨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렇죠. 그때도 많이, 아기 때고 그렇죠. 많이 찍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아이들 보내고 나서 뭐 윤희 보내고 나서 이렇게 윤희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그랬지만 점점 이제 잊혀져가는 내 자신도 보이고 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바쁘다 보니 윤희를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시간이 점점 줄면서 이건 이야기하는 게 좋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생각들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는 청취자님들 네. 기억해 주세요. 오늘이 그 노래 가사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아니 나이 먹으니까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서 지금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기억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오전에 제가 어르신들이랑 녹음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딱 듣고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신다고 설교 내용 그러면서 좀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좀 두 분은 지금 그러면 좀 약간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더 윤희 얘기, 은정이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안 물어보더라고.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또 부담스러워서 네, 두 분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뭐 지혜 어머니, 태민 어머니, 웅기 어머니, 순범 어머니, 또 시인 어머니, 호성 어머니, 창현 어머니, 또 최근에 도원이 어머니까지 오셔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 들려주실 때 제가 생각하기는 아이들이 더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25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되는 그날까지 불러주면서 진상규명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Q&A라는 책자를 읽으면서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밝혀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좀 다짐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뭐 진상규명의 발걸음이 제자리지만 그래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한 발짝이라도 나가시려는 우리 사무처장님이신 윤희 어머니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네. 어쨌든 우리가 조사기구들이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기구들을 꾸렸지만 거기에서 제대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은 제대로 못 밝혔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해경이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휘부들은 무죄를 받고 그랬죠. 또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사참위에서 내놓은 권고안을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묵묵부답이고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이고 그것을 어쨌든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해서 누구의 책임이고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권고를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죠. 지키고 이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해 나갈 생각들은 안 하고 있는 것에 너무 화가 나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참사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듯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했던 것은 당연히 책임자들이 처벌돼야지만이 맞아요.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야만이 그리고 나서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아직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10주기가 다가오고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했는데 10년 했으면 됐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저희는 아직 10년에 또 다시 또 10년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가 아직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뭐가 끝나지 않았느냐고 또 그렇게 되묻을 수도 있는데 네. 아직은 계속되는 참사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맞아요. 네. 오늘 그 김용균 재판도 무죄가 나왔다고. 네. 그게 당연한 맞아요. 뭐 이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무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노란 봉투표 그게 네. 저기 되면서 네, 거부되면서 네.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책임자들이 정말 처벌받아야지만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 책임자들이 다 그 법 안에서 다들 무죄가 되고 피해 나가니까 정말 우리 힘없는 국민들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사회 안에서도 그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그래도 세월호 가족들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관심 있게 봐주시는 또 여러 고마운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계속 진상규명 간담회 전국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계시던데 요거에 관련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네, 사참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가족들이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장 많이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사참이 보고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어쨌든 보고서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너무 두껍고. 그걸 네. 읽는 것조차도 힘들고 너무 또 전문적인 용어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연대에서 4.16 연대에서 어쨌든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 요약 정리한 본을 가지고 지역에 요청하신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사참위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다시 가야 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못한 이후에는 그게 있잖아요. 기록물들을 제대로 못 봤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지 맞아요. 않았고 맞아요. 또 국정원 기록 일부밖에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군 자료 해경. 이런 것들 다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다 해야지 조사를 해야지 뭔가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간담회에서. 네. 네. 좀 관심이 이제 막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관심 가서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게 있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 관심 있게 4.16 연대 홈페이지나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 홈페이지 오시면은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려는 가족들의 발걸음에 항상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그때 당시 윤희가 좋아했던 노래로 비슷해 픽션 제가 오늘 좀
스펠링을 다르게 썼지만 픽션을 들으면서 다음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아직 난 널 잊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믿지 못하고 이렇게 널 보내지 못하고 오늘도 다시 만들어 볼게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게 아주 기나긴 살갗을 파고 스며 듣는 상실감은 잠시 묻어두게 새로 써내려가 시작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너와 나 네가 날 떠나지 못하게 배경은 출구가 없는 좁은 방 안 아무렇지 않게 내게 키스하고 달콤한 너의 곁을 떠나가질 못해 우린 끝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난 잊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에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쓰고 있어 널 붙잡을게 놓지 않을게 끝나지 않은 너와 나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픽션 지금 여기는 행복한 이야기들밖에 없어 너무 행복한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이렇게 써있어 점점 채워지고 있어 넌 나에게로 달려와서 안기고 품 안에 안긴 너를 나는 절대 놓지 못해 우린 끝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난 또 잊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에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쓰고 있어 널 붙잡을게 놓지 않을게 끝나지 않은 너와 나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픽션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지금 너는 내 옆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 난 목적을 잃어버린 작가의 소설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 져야 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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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끝자면서 내려가 무뎌진 배 눈물로 얼룩진 나의 그 종류 위로 행복할 수도 슬플 수도 없어 이야기는 지금 난 너무나도 행복한 생각에 이야기를 쓰지만 모든 게 바람일 뿐이라고 여전히 날 행복하고 우린 함께 이제 시작은 끝은 없는 걸 네, 비스트의 픽션 듣고 왔습니다.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저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게스트로 많이 나오셨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게스트 누가 있을까요, 은정 어머니? 네, 박래군 상임 이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4.16 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 진짜 그 4.16 재단의 사업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사업도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사업들을 또 박래군 이사님이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선우 사무처장님도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재판에 관한 것. 재판이 굉장히 어려워. 저희가 그렇죠. 가서 많이 이렇게 듣고 와도 들어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김선우 사무처장님은 또 그런 것들 꼼꼼히 또 그렇죠. 잘 기록하고 또 모든 얘기를 우리에게 또 잘 얘기해줘서 저희는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고마우신 김선우 사무처장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써준 두 분 말고 다른 분 없나요? 다른 분. 너무 많은데 우리 뭐 네. 박성현 뭐 아, 팀장님도 계시고 팀장님, 그쵸. 우리 재단 식구들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네. 누가 있더라? 안산의 시민연대 또 우리 위성태 아. 국장님 나왔었고 진수경 진수경 우리 간사님 나왔었고 나오셨고 되게 많네요. 그럼 네. 저희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도 우리 윤희 어머니께서도 생각나시는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우리 정말 이야기 꽃이 피었던 김하숙 선생님 맞아요. 네, 모시고 또 김하숙 선생님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16 합창단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여기 최은경 단원 국장님. FM의 최은경 국장님 또 네네.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뭐죠? 대표님 누구죠? 네, 정혜실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본부장님. 네. 이름이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서. 정혜실 본부장님 또 책도 네. 쓴 거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재밌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현실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네. 며칠 제가 책을 한 이틀 만에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아우, 그러셨군요. 네, 저도 이제 한 분 더 얘기하다 보면은 네, 이제 뭐 극단 우리 각 동아리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네. 가족 협의회 뭐 동아리 나오셔서 뭐 이제 뭐 공광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함창단 얘기도 했지만 극단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좀 듣기로는 14일날 난타 공연하신다면서요. 그냥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실망하지 네. 않을 겁니다. 네. 그 동아리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가족들이 더 힘을 내고 더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그 어떤 제가 이번에 그 공동체 라디오 그때 갔을 때 얘기 듣는 거는 재난 참사의 그런 그것은 세월호 이후로 다 바뀌었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세월호 때는 뭐 이번에 작년 이태원 참사도 심리 검사를 바로 할 수 있었던 게 세월호를 겪고 나서 그런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심리 검사가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심리를 치료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이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신다. 그냥 어머니들은 또 가족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정말 작은 걸음 한 걸음이 사회에 진짜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계시다는 거를 저는 정말 일반 시민으로서 정말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족들의 동아리 얘기도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이제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또 내년에 또 초대하면 또 와주시겠다는 또 좋은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또 2024년도 많이 기대되니까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고 조금 두 분한테 부탁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퍼다 날라주십시오. 네. 무엇인가요? 아니 방송을 퍼다 날라주시죠. 방송을 퍼다 네, 지난주께 엄청 시청률이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뭔가 듣는 사람이 있나 봐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시정 소장님이 열심히 퍼다 나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 분도 열심히 퍼다 날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PD로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안 부끄러워요.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퍼다 날라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국을 앞둔 단원 FM에서 정말 간판 방송으로서 앞으로 쭉 우리 두 분께서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뭐 이런 방송 아니면 이런 코너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게요. 아직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생각을 김선호 못 사무처장님 했는데. 오시면 그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선우 처장님 어떻게 대구에서 서울로 송환되셨는데 또 안산으로 또 송환되셨.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즐거워하세요. 라디오 얘기하실 때 너무 감사하게 자기 너무 재밌다고 막 얘기해 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하고 또 김선우 참사장이 없었으면 또 우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얘기가 또 어떻게 또 이어갔을까 그 생각도 들면서 네. 다음 방송은 우리 김선우 참사장이 나오십니다. 그때 이제 아마 많이 2024년 방송에 대한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 한번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다음번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뭐 두 분의 각오 소감 뭐 2023년을 마지막은 아니고 다음 주로 해야겠구나. 요건 다음 주에 갈게요 그냥. 아무래도 혹시 다음, 청취자 여러분께 네.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네. 윤희 엄마하고 은정 엄마를 잘 아시는 분 중에 같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네. 저희가 섭외를 하겠습니다. 네, 뭐 네. 윤희 어머니께 직접 얘기하셔도 되고요. 뭐 네.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네. 저 단원 FM에 전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말 못해도 됩니다. 저희들도 같이 못하니까. 여튼 오늘도 이렇게 또 같이 저랑 같이 셋이 해보셨는데 오늘 방송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수다 뒷마무리에 이렇게 수다 떨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어쨌든 뭐 앞에서 침몰 뭐 해경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열받는 이야기도 해서 화가 났지만 네. 네, 또 마무리는 이렇게 우리 즐거운 수다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같이 읽게 되는 경우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기사를 안 읽어갖고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맞아요. 방송이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무거운 주제지만 그래도 너무 속상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정말 사명감으로 항상 기사를 서치해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방송대 교수님이 너무 자세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다음엔 혹시 저기 스틸라데이즈가 이번에 해양 네. 심판원에서 네네네. 선사의 책임을 인정했잖아요. 이런 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팁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월호만 열심히 치고 있거든요, 항상. 어쨌든 우리가 연대하는 네. 가족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쵸. 얘기도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 방송에 아마 스텔라 데이지오 기사를 한번 제가 서치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도 이렇게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고 듣는 분들도 함께 그 이제 10주기가 다가오는데 저희 10주기 관련해서 많은 행사들과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4.16연대 홈페이지나 세월호 참사 가족협회 홈페이지, 안산 시민연대 이렇게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하시니까 모금도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4,160명 시민 합창 네. 모집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식 때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때 함께 할 수 있게 꼭 굳이 기억식 때 못 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네. 내가 10주기를 꼭 기억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은 마무리는 은정이가 좋아했던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네,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Now, please scoot to the left, this ain't no fun. One with a partner, one with none. Every sound on the sicky situation, son.